미국은 사실 무역 적자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달러가 기축통화일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세뇨리지 레브뉴라고 해서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생기는 그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나라는 일부분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자본 부분으로 좀 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의 다른 적자나 또는 자본의 이득으로 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수출을 했다. 그러면 달러를 받아서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달러 기반의 국채를 보유합니다. 결국은 그거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자본 이득의 플러스를 갖고 오기도 하고, 세뉴리지 레브뉴의 그 그러니까 무역 적자 부분을 굉장히 커버하는 그러한 구조로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무역 적자가 발생해도 특별히 문제 없이 나라가 잘 굴러가는 그러한 구조였다가, 문제는 이제 제조업이 몰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의 몰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일자리의 감축과 함께, 그러니까 미국의 오랫동안 무역 적자 구조하에서 산업 구조 자체가 제조업 기반이 몰락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한 것은 제조업을 부활하겠다. 다시 얘기하면은 제조업 부활은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가지고 본인들 국가에 투자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갖고 가려고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각 나라의 정책들이 시작이 될 거고, 이때 가장 이제 우려했던 것은 달러에 대한 달러에 대한 이 의존도가 약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모든 나라들이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게 되면은 달러를 수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안 갖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지불 수단으로 고려가 됐을 때, 이게 이제 미국이 본인들의 이제 파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 정책을 굉장히 각 나라들이 다시 한번 고려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정책이 그러니까 무역 정책과 또 다르게 전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율이나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왜냐면은 프레임 자체가 지금 바뀐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금융정책으로는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게 변하고 있는 원인이 기존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원달러 환율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먹히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 재편을 다시 이제 강화시키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디지털 금융 전환을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전부 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를, 아까 이제 민호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그냥 보고 있는 것 같다, 그죠? 또 심지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훑어놓고 다시 한번 제대로 좀 매조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
대한 거를 좀 가속화시키지 않고 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는 이렇게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는데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의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문제를 갖고 올 것인가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한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저하 위험이 굉장히 확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는 도입하지 않고 그냥 글로벌 경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결국은 미래 금융 주권 확보에 실패할 거다. 아시아 쪽으로 보면 홍콩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금융 시장에 시장을 또 다시 이 아시아권에서도 주도하기 위한 경쟁에 이미 돌입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 중심지 만들겠다고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전통 금융 시장에 기반한 글로벌 그 금융 중심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해외를 진출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정부에서. 사실 저도 책임이 있는데요. 저도 금융 중심지 위원이었거든요. 위원회 정부에.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오는 과정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은 전통 금융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우리는 전통 금융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회사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시스템 하에서는 금융 중심지 안 되죠. 그죠? 근데 금융 중심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산업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웹3 AI 금융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다. 우리는 기술이 선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을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닌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거래소 어떻게 할까,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까는 당연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공익성과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ESG나 아니면은 유럽으로 진출할 때 ESG 검증 받아야 되거든요. 중소기업 자금이 없어서 그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다시 이 한계에 또 부딪혀 진출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공익펀드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활용 방안이 충분히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용하자. 그래서 경제성장의 동력의 드라이브로 좀 삼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민 의원님께서 얘기한 거에 완전 동감하는데요. 정부의 가상자산위원회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직속으로 이 디지털 경제, 예전에 전통적인 경제 뭐 수석이나 뭐 정책실장이나 뭐 이런 자리를 가상자산의 디지털 경제의 범주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으로 좀 확산해서 이 부분을 갖고 가야지 국가 정책적으로 이게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 그냥 정부 뭐 과기부나 아니면은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각각 나누어서 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